이어서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첫 번째 체크포인트 보시죠. 환율입니다. 환율 1,300원 선 훌쩍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 안정이 없으면은 기술적 반등도 제한적이다. 환율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시장을 해석해 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환율 전망과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시죠. 제가 지난주서부터 계속 환율 시장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환율의 시장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환율이 갭상승을 하면서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끝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반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어제 장중 환율 고점은 1,311원이었는데요. 1,306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6월 오른 1,306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도 107을 돌파해가지고 2002년 이후로 지금 최고치입니다. 지금 보면은 환율 차트인데요. 1,350원 갈 수도 있고 1,4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갈 수도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하지만은 여기서 다이렉트로 간다기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좀 꺾여 내려오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도 어느 정도 조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혀 예측을 전혀 빗나가면서 저도 얘기한 저 자신도 참 어떻게 보면은 얘기한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 결국에는 역외 환율 시장에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올해 주식 큰 폭으로 매도하고 작년서부터 매도했죠. 매도하면서 지금 환율 시장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종의 투기 세력도 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시장이 아까도 오전에 잠시 새벽 모닝타임즈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시장 못 가는 거는 결국에는 국내 내부적인 어떤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너무 섣부를 수는 있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결국에는 미국하고 국내하고 금리 역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면 외국인들 자본 유출이 조금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환율 시장은 더 뛰겠죠. 그러면은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인플레는 안 잡히면서 그렇게 본다면은 또 다시 환율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는 지금에서야 금리 역전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 예전에처럼 결국에는 억지로라도 금리를 올려서 환율 시장을 안정을 도모하면서 환율 시장이 급등하면 또 다시 국내 주식시장 안 좋아지겠죠. 그때 돼서는 이제 환율 수혜주 이런 것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매크로적인 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개인적으로 좀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스템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술적 반등도 환율 시장의 단기적인 고점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아주 짧게 나오는 거 이외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식 사는 거는 계속적으로 저는 올라오면 팔자, 지금 사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어떻게 본다면 작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금 포지션 최대한 확보해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수 하단은 어디까지 빠질지는 솔직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환율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은 지수 하단은 결국 예측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역외 세력, 투기 세력 좀 들어온 이상 어느 정도 좀 끝장을 볼 각오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와의 싸움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환 보유고는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자. 근데 이게 단기적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9월이나 10월 정도까지도 좀 길게 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 시장의 안정이 뒷받침돼야지 시장도 우리 증시도 살아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요원하다. 가을까지는 조금은 힘든 환율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나와가지고요. 이 부분 데이터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코너 끝나고 나서 기자 연결해 볼 텐데요. 영업이익입니다. 14조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14조 6천억 가량이었는데 그것 대비로는 약간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컨센 대비로는 10%까지는 아니고요. 한 5% 정도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14조 전년 대비했을 때는 11% 정도 증가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77조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20% 정도 늘었지만 컨센이 77조 2천 정도였으니까요. 매출은 부합하는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살짝 미달하는 수치로 확실히 이번 2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까지 속보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체크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플랫폼 규제 대신에 자율로 정책을 전환한다. 그래서 그런지 한껏 눌려 있었던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어제는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 리스크 벗어내고 조금씩 주가 살아날까요? 일단은 뭐 개별적으로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뭐 이게 조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 물론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덜 빠지고 반등 강도는 좀 더 강할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을 역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 뭐 업종별, 섹터별로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플랫폼 규제 대신 자율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IT 공룡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기존 규제 기조 정책을 좀 철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원칙에 따라서 플랫폼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결국엔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전 정권에서는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제는 전면적으로 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율 규제 참여 기업에는 대신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당근책을 제시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이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가 더 적합하다는 인식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긍정적인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의 또 매각 얘기도 나오고 자꾸 카카오가 문제가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엔 자꾸 뭐 어떻게 보면 스피노프죠. 자꾸 떼어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네. 카카오 최근에 반등이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뭐 양봉이 3일 연속 나오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좀 탈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7만 원 후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여기서 그런데 급하게 뭐 주가 많이 오늘 같은 경우에 시초가 강하다고 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이런 정책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에 어떻게 흘러가면서 뭐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뭐 스피노프도 가령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 덜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보다 주가 하락폭이 좀 적어서인지 최근에 뭐 반등을 모색하고는 있지만은 그다지 반등 강도는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높다라는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기술주 성장주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이 우리나라 기술주 성장주가 주로 우리나라 시장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인 시장의 반등에 맞춰서 같이 발맞춰 가든지 이런 정책이 한두 개가 더 나오면 반등의 탄력을 더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오지만은 뭐 수익을 크게 챙길 만한 그런 권역은 아닌 것으로 보시네요. 다음은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이 종목은 추천할 때마다 대체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승률이 좋았던 종목이에요. 지금 봐야 되는 이유 알려주시죠.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견조합니다. 차트 한번 먼저 잠시 보시면은요. 어제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시장 하락을 했지만은 뭐 신제품 기대감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어제 뭐 오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지금 피부 미용 기기 의료 업체인데
지금 하반기에는 계절적 성수기로 지민이파를 하고 신제품이 출시가 됐지요. 지금 리니어 Z라고 하는 리니어 G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이기 때문에 2분기도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여전히 보고 있고 지금 전망치도 여전히 컨센서스에는 부합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금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피부 미용 관광이 본격화될 시에는 역시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8,400원, 손절가는 6,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때문인지 목표가를 살짝 낮게 주셨네요. 8,400원으로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의 추천주까지 알아봤습니다.